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애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오늘의 질문입니다. 미국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는데요.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이 멘탈이 무너지고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.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정신질병을 경험하기도 하는지요.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?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. 흔히 정신질병 위험 요인, risk factor이라고 하지요.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이 정신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취약한 특징이 있습니다. 몇 가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은요, 특히 우리 이민자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취약점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그 중에 첫 번째는 family history, 가족력입니다. 가족 중에 심한 우울이나 불안, 조울증, 조현병, ADHD 또는 자폐 등과 같이 정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100% 그 사람도 같은 문제를 가진다라는 뜻은 아니고요.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medical illness, 이 의료적인 질병, 이 신체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에 역시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. 오랫동안 만성 질환이 있다거나 이 치료가 어려운 불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까요? 그래서 이런 의료적인 병,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지기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위험 요인은 이 substance abuse, 약물 사용인데요. 이 마약 중독이 순간적으로 쾌감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, 또 결국은 이 용량이 계속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망가집니다. 부작용들 중에 이 환각이나 환청, 그런 조현병이 가지는 그런 그 심리적인 증상도 가지기도 하고요. 불안하기도 하고요. 우울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약물 사용이 또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하고 정신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. 다음은 low income,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, 그리고 poor social skill,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인 기술이 좀 약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이 간접적으로 결국 이 미국의 정신건강 서비스나 이 건강 서비스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힘들다 보면 이 의료비 걱정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. 사회적인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또 필요한 정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래도 치료가 지연될 수 있고요. 이 소셜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이 고립되기가 쉽잖아요.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또 힘든 이야기를
나누면서 서로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역시 이 소셜 스킬,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도 좀 취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 이민 생활 중에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. 미국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솔직히 막 여러 가지 충격이 계속되지 않습니까? 문화 충격에, 언어 장벽에, 정말, 이 사람들의 겉모습부터 해서 생각하는 방식,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생활 양식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거의 이 탐험과도 같은 그런 생활의 연속일 텐데요. 그래서 그 이민 과정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.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부터 해서 집안에서 가정폭력, 정서적인 학대, 그래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자연재해나 아니면 큰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도 이제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외상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정신질병에 취약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런 심리적 외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좋지만 노출되었던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면 나중에 결국 힘들어져서 이 노년기에 아니면 중년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discrimination, 인종차별입니다. 인종차별이 무슨 정신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요. 이 인종차별,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해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울이나 불안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패닉 증상, 공황장애 또 계속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면요. 여러 가지 정신질병에 노출될 수 있죠. 조현병이라던가 아니면 조울증이라던가. 그래서 이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지속적으로 차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해 오신 분들을 비교해 보면 이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그룹에서 이 심리적인 질병을, 정신질병을 경험하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.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션, 인종차별이 또 하나의 그 정신질병의 취약점,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이민자 한인 동포들 어떻습니까?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정도의 차이지만 다 우리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심지어는 영어를 잘하고 미국 문화를 잘 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2세들도 역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들도 이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지 않을까.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또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지요. 그때의 심리적인 상실감, 공허함 이런 것들로 마음이 훨씬 더 약해지고 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취약한 중에도 또 힘을 얻고 우리의 아주 든든한 백이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. 같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이민자들에 비하면 믿음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강력한 무기,
심리적인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.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있는 분들을 손도 잡아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.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-790-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